자, 이제 인플레이션, 뭐, 이게 무슨 단어인지는 한두 번씩 이상 다 들어보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인 물가 상승을 말해요. 지속적인 물가 상승. 그리고 이제 이러한 물가의 상승률을 우리 인플레이션율 이렇게 부릅니다. 인플레이션율. 이제 팽창한다는 뜻이거든요. 물가가 쫙 올라가게 되는 그런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인플레이션율을 측정하는 건 테스트 문제에 나오진 않습니다만은 보통 일반적으로는 우리 지난 시간에 예전에 공부하셨던 요 GDP 디플레이터 있잖아요. GDP 디플레이터가 대표적인 물가 지수 아니겠습니까? 요 GDP 디플레이터의 변화율로 인플레이션율을 측정하기도 하고요. 혹은 우리 소비자 물가 지수 있죠. 소비자 물가 지수의 변화율을 인플레이션율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크게 이렇게 두 가지 요 물가 상승률 이제 지표 이렇게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디플레이션은 뭐냐면 말 그대로 물가 수준 자체가 떨어지는 걸 말합니다. 즉 인플레이션율이 음이게 되는 걸 말해요. 그리고 이제 디스인플레이션은 뭐냐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상황을 말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어가 약간 디플레이션, 디스인플레이션 비슷하기 때문에 헷갈리실 수 있어서 한번 이제 구분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보시면은 자, 물가가 빨간색 쭉 올라가다가 물가 상승이 쭉 확실하게 둔화된 게 보이시죠? 이게 이제 디스인플레이션 구간이고요. 디플레이션 물가 지수 자체가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즉 음의 물가 상승률을 나타내는 구간이 디플레이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당연히 여러분 성장하는 경제는 꾸준하게 인플레이션율이 어느 정도 유지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물가 상승률이 0%가 이상적인 상황이 결코 아니에요. 이거는 경기가 되게 침체된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애가 계속 커야 되는데 몸무게가 안 느는 거는 문제가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적정 수준의 인플레이션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국가 경제마다 이제 시기별로 적정 수준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좀 논의를 더 해야 되는데 그래도 0%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 이건 저의 개인적 주관적 견해긴 한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 경제 상황이라든가 뭐 세계 경제를 봤을 때는 물가 상승률이 연간 기준으로 1.5 수준에서 2% 정도까지는 좀 용인할 만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1.5에서 좀 현저하게 낮은 1% 미만의 물가 상승률은 이거 좀 경기 좀 둔화 조짐, 침체 조짐이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이제 2%를 넘어가면은 이거 물가가 좀 너무 좀 빠르게 올라가는 것 같아. 좀 억제를 해주는 게 적당하지 않겠느냐라고 여겨집니다. 뭐 이건 개인적 차이가 있을 수, 그러니까 시간적 차이 혹은 이제 경제학자마다 그 시각적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보통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럼 이런 인플레이션의 발생 원인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죠. 뭡니까? 그림으로 그려드리면 뭐 밑에도 있습니다만은 그림 하나 그려드리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우리 총수요 총공급 모형에서 보셨던 것처럼 자, 이렇게 총수요 곡선 이렇게 있고 우리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우상향하는 총공급 곡선 일반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단기적으로. 그래서 옆에 S를 좀 붙이도록 할게요. 단기적이다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자, 거시경제 물가수는 여기 P1 이렇게 있겠죠. 자, 그럼 딱 보시는 것처럼 얘가 늘어나. AD 커브가 이렇게 우측으로 이동합니다. 확장 충격이 벌어졌다는 얘기죠. 그럼 보시는 것처럼 물가가 이렇게 상승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총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해서 발생하는 우리 물가 상승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제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수요 측 요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반면에 얘도 움직일 수 있어요. 뭐냐면 단기 총 공급 곡선도 움직일 수 있어요. 얘도 뭐 천년만년 여기 머무는 거 아니거든요. 얘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만약에 이렇게 좌측으로 후퇴하게 된다면 보시는 것처럼 얘도 이렇게 경기에서 물가 상승 유발 요인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기 총 공급 곡선이 좌측으로 후퇴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을 우리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이다라고 부릅니다.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 자, 그래서 이제 수요 곡선의 우측 이동 아니면 이제 공급 곡선의 좌측 이동 이것들이 이제 뭐 그림 그려져 있네요.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에서 물가는 올라갔는데 우리 GDP 보세요. GDP도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이제 약간 버블 조짐이 벌어질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물가 상승률이 너무 적정 수준 이상이면 버블이 발생해서 경기 과열 국면이 돼서 이건 조금 문제가 될 수는 있는데 어쨌든 그래도 GDP도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경제가 느끼는 고통지수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고통지수는 뭐냐면요. 실업률 더하기 물가 상승률을 말합니다. 실업률도 우리나라에 고통을 주잖아요. 물론 이게 0%라고 이상적인 게 아니죠. 그 다음에 물가 상승률도 높으면 우리한테 고통을 주잖아요. 이 두 가지를 더한 걸 이제 고통지수인데 보시면 여러분 이거는 제가 굳이 강의 안 해도 아실 겁니다. 자, GDP가 쫙 올라가요. 즉 경제 성장률이 개선이 되면 여러분 실업률은 낮아지는 거 너무나 뻔하지 않겠습니까? 즉 GDP랑 실업은 당연히 반대로 갑니다, 여러분들.
GDP가 늘었다는 얘기는 경제 주체들이 일을 더 많이 했다는 얘기인데 실업률이 높아질 리는 없겠죠. 일자리가 늘어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GDP랑 실업률은 반대로 가요.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 벌어지면은 물가는 올라가지만 실업률은 낮아집니다. GDP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고통지수가 막 폭등하진 않는데 근데 얘는 달라요. 얘는. 보시는 것처럼 단기 총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일시적으로 뭐 축소가 된다 하면은 물가도 올라가는데 GDP도 떨어져요. 보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실업률도 같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때는 경제 고통지수가 되게 높아집니다. 자, 그래서 이런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이 벌어지면은 실업률도 치솟는데 물가 상승으로 치솟는 참 이제 고난의 시기가 이제 닥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은요, 여러분들 스태그네이션, 저기 경기 침체라는 얘기죠. 인플레이션 이 두 가지 합성어입니다. 스태그네이션, 인플레이션. 그래서 합쳐서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즉 뭐냐? 이거 딱 이 그림. 실업률도 올라가고 물가 상승도 올라가게 되는 이런 상황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언제 이런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느냐?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유가 충격이에요. 오일 쇼크. 꼭 요것만 있는 건 아니고 근데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경험했던 이런 스태그플레이션의 가장 대표적인 발생 유발 요인이 요거였어요. 즉 국제 원자재 가격 폭등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유가 충격 같은 것들. 그게 아니라 뭐 일시적인 자연재해 때문에 공장이 셧다운 된다거나 그렇게 돼도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단기 총 공급 곡선이 좌측으로 돼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유발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얘도 그러니까 적정 수준의 총수요 곡선이 오버되는 것도 문제인데 얘는 좀 더 문제가 커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해결합니까? 어쩔 수 없어. 얘가 다시 원상복귀될 때까지 그냥 고난의 시간 우리는 감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밖에 없겠죠.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큰 틀에서 물가 상승 유발 요인을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측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우리 GDP 디플레이터의 개념은 앞서서 설명을 드렸었어요. 우리 그 GDP 파트에서 그해 명목 GDP 나누기 그해 실질 GDP였는데 자,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요건 좀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소비자 물가지수는요, 라스파레스 방법으로 측정한다라고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물론 이제 GDP 디플레이터는 파시에 방법입니다. 파시에 방법으로 측정하고요. 네, 소비자 물가지수는 라스파레스 방법으로 측정합니다. 그럼 파시에 방법이 뭐고 라스파레스 방법이 뭐예요? 라고 이제 설명드리면 참 좋겠는데 이거는 그냥 그 지수 측정 방법에 따른 구분이기 때문에 그냥 외워주시면 됩니다. 기준 연도의 가격을 고정하고요. 비교 연도의 수량을 가중치로 활용하는 방법을 파시에 방법이다라고 부르고요. 반대로 기준 연도 그러니까 얘는 파시에 방법은 가격이 고정이에요, 여러분. 가격이 고정이고 수량이 가중치로 활용됩니다. 그게 파시에 방법이고요. 자, 근데 우리 라스파레스 방법은요. 기준 연도 수량을 고정하고요. 가격을 가중치로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고정하느냐에 따라서 파시에 방법, 라스파레스 방법으로 이렇게 나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CPI는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지수죠. 소비자 물가지수는 수량을 고정한 기준 연도의 수량을 고정하는 방법인 라스파레스 방법으로 측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요 2번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혹시 몰라서 암기도 하셔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좀 태세 고득점을 원하신다면은 자, 소비자 물가지수는 통계청이 측정합니다. 매달 어떻게 1인 가구의 전국 가구 그러니까 1인 이상의 전국 가구가 있겠죠. 1인 가정 이상의 전국 가구의 월 평균 소비 지출액을 일단 측정을 해요. 이거는 어떻게 하면 이거 역시도 이제 설문조사를 합니다. 이제 그 전국에 4천 가구 정도의 그 가계부를 뿌려요. 이제 가계부를 좀 작성해 주세요. 그러니까 전국에 이제 모든 5천만 국민한테 가계부를 다 작성해 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으니까 표본을 선정해 가지고 전국에 이제 대표 가구를 선정해서 그 가계부를 좀 작성해 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럼 가계부가 이제 매달 들어오겠죠. 물론 이 가계부 거짓으로 이제 귀찮아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실 텐데 통계청에서 얼마나 전문가들이 많습니까? 다 알아서 이제 커팅해냅니다. 이렇게 그 제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가 다 귀신같이 알아내요. 그 기본 통계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래서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대한민국의 월 평균 소비 지출액을 좀 이게 산정을 해요. 그럼 그 중에서 10,000분의 1, 0.01%.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람이 1인 가구야. 1인 가구인데 이 사람이 이제 한 달에 얼마를 쓰냐고 봤더니 280만 원 정도를 써요. 280만 원. 280만 원. 한 달에 280만 원 씁니다. 그럼 여러분 280만 원의 10,000분의 1은 뭐죠? 280원이죠. 그래서 통계청은 그럼 한 달에 280만 원 이상 지출하는 물건들을 다 뽑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거.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모든 소비자들의 이제 소비 패턴을 분석을 해가지고 1인 가구가 보통 이제 한 280만 원, 한 달에 280만 원 정도 지출을 하는데 그 중에 10,000분의 1이니까
한 달에 280원 이상 지출하는 품목들은 다 일단 리스트에 뽑아봐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460개 품목이 나옵니다. 460개 품목.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얘는 품목이라고 했지 460개 물건이 아니에요. 품목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품목은 그 분류예요, 분류. 이제 통계청 요 이제 전국 그 소비 지출, 가계 소비 지출 조사인데 품목이 뭐냐면 대분류가 이렇게 있어요. 대분류. 대분류가 그러니까 식품, 그다음에 의료 및 피복비, 그다음에 이제 주거 광열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큰 틀에서 이제 그 소비자들의 소비 지출 품목을 나눕니다. 식품. 그럼 식품을 또 중분류로 나눠야 되겠죠? 가공식품, 농산품, 그다음에 이제 뭐가 있을까요? 그냥 뭐 조리식품 이런 식으로 식품에도 중분류가 있겠죠? 그럼 농산물 이제 중분류까지 했어. 그럼 얘를 또 소분류로 합니다. 소분류. 여기서 이제 뭐 미나리, 양파, 파 이런 식 이렇게 세분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종류가 되게 많겠죠,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중에서 아까 전국 그 월평균 소비 지출액 중에서 10,000분의 1 이상 소비하는 품목들을 다 뽑아. 근데 그랬더니 460개가 딱 선정이 된 거야. 460개. 이제 요것도 이제 통계청 저기 홈페이지 들어가면 지금 현재 통계청이 인정하는 이 460개 품목이 뭔지 싹 다 나와 있거든요. 물론 이게 시험 문제에 나오진 않습니다. 이건 통계청 조사 담당관 말고는 아시는 분 거의 없을 거예요. 저도 이거 하나 다 안 해봤어. 네, 뭐 여러분 당연히 뭐 핸드폰 요금 당연히 들어가지 않겠어요? 와이파이 요금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다음에 왜냐면 대한민국에서 저기 와이파이 월 280만 원 이상 대부분 다 내시잖아요. 뭐 몇천 원, 뭐 많게는 몇만 원 내신 분들이 수두룩한데, 그렇죠? 평균 내면은 280만 원 이상 다 쓰겠죠. 그래서 와이파이 요금 다 들어갈 겁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휘발유, 주유비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다음에 전기세 안 들어가겠어요, 여러분? 우리 1인 그러니까 꼭 1인 가구는 아니고 전국 가구 평균 중에서 월 전기세 뭐 50원 내시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전기비 다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뭐 의료 피복비, 그다음에 학원비 이런 거 다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것도 웬만한 거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품목을 선정하잖아요. 얘를 5년마다 선정을 해요. 5년마다 딱딱딱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이제 뭐 2020년에 이제 선정을 했죠. 그럼 이때 선정된 요 460개 품목이 언제까지 유지가 되냐면요. 2024년까지 유지가 됩니다. 그러면 통계청은 2025년에 또 이 똑같은 방법으로 전국의 이제 가구 월평균 소비 지출액 중 10,000분의 1 이상 소비하는 품목들 다 이제 또 뽑아내요. 여러분 조심하시게 460개를 뽑아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국에서 지금 거래되고 있는 여러 가지 소비재 품목이 수천 품목이 있겠죠. 수천 개 품목이 있겠죠. 그 중에서 전국 가구 평균 중에서 10,000분의 1 이상 소비하는 애들을 다 뽑아내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랬더니 지금 이 기준에서는 이제 460개 품목이 나온 거고요. 뭐 2025년이 되면 또 달라지겠죠. 뭐 480개가 뽑힐지, 뭐 465개가 뽑힐지 그건 또 몰라요. 어쨌든 5년마다 이런 이제 기본 품목을 이제 바꿀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를 딱 선정을 합니다. 그럼 얘를 바탕으로 또 어떻게 하느냐? 자, 어쨌든 그 통계청이 한 게 이거예요. 야, 대한민국에서 지금 그 기본적인 소비자들이 그 자기 소비 지출액 중에서 10,000분의 1 이상 소비하는 애들 일단 그 품목들은 다 가져와봐. 그래서 460개 딱 뽑았어. 자, 그러면 얘네들 몇 개씩 소비하는지도 조사해봐 라고 한 겁니다. 통계청에서 그 정도는 다 조사할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에서 이제 어떤 소비자들이요, 예를 들면 이제 뭐 와이파이 요금은 보통 뭐 한 달에 뭐 24,000원짜리 쓰고요. 평균이죠. 24,000원. 그러니까 원이라고 하면 안 되겠다. 이거 개수니까. 그래서 이제 LTE 죄송합니다. LTE 와이파이는 공짜니까. 자, LTE 보통 얼마 썼더니 봤더니 평균적으로 요거 한 5기가 정도 써요. 이렇게 나오고요. 맥주도 여러분 당연히 소비하겠죠. 맥주도 당연히 460개 안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럼 전국의 맥주 소비량이 얼마인데? 병으로 할게요. 했더니 요거 이제 뭐 500ml짜리 한 게 뭐 한 달 기준으로 한 10병씩 마시더라. 평균 내가 예시로 예를 들면 이렇게 수량 얘를 조사하는 거예요. 460개 품목 다 이런 식으로. 뭐 당연히 미나리도 들어가 있겠죠, 여러분들. 대한민국에서 일반 그 가정식에서 저기 한 달에 한 몇천 원 이상 미나리는 평균적으로 소비할 거 아니겠습니까? 뭐 미나리 안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겠습니다만은 미나리 이것도 당연히 460개 안에 들어가고 있을 거예요. 봤더니 이것도 뭐 이제 월 평균 한 뭐 300g 정도 소비한대더라. 근데 뭐 삼겹살 당연히 들어가 있겠지. 삼겹살 안 들어가 있을 리가 없어요. 460개. 이 삼겹살도 뭐 월 평균 한 1kg 정도 소비한대더라. 이런 식으로 이거 다 뽑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 대표적 가상의 대표적 가구를 딱 선정해가지고, 대한민국에서 딱 중산층이다라고 한다면은 요 460개 품목, 이게 품목이죠. 요 뽑아낸 460개 품목, 460개, 걔네들을 수량 몇 개씩 소비하는지를 다 이제 산정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얘를. 그래서 아까 보셨던 뭐, 그 LT는 5기가 정도 하고, 맥주는 한 10병 정도 하고요. 뭐, 미나리는 300g 정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삼겹살은 1kg 정도 하고요. 학원비는 뭐 몇 시간 정도, 뭐 자녀들 학원 보내도 보통 이제 보습 학원 뭐 한 달 기준으로 뭐 20시간 정도 보낸다더라. 이런 걸 다 뽑아내는 거예요. 수량을 이렇게 딱 뽑아내는 거예요. 얘를 이제 소비 바스켓이라고 부릅니다. 소비 바스켓. 이 어려운 작업은 통계청이 매달 해요. 당연히 통계청의 그 전문 프로그램이라든가 전문가들, 통계 전문가들 수두룩하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어렵긴 해도 잘 뽑아내겠죠. 자, 그래서 이 소비 바스켓을 결정하고요.